지난달에 5명이나 숨졌던 경남 진주의 그 방화 사건, 조현병 환자가 저지른 사건으로만 알고 있는데 숨진 고등학생 그 최 모양이 살인범 안인득에게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단독 취재한 거예요. 네.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이거죠. 사실은 이 참사가 참변이 일어나고 나서 진주에서 그 이후에 나온 보도에도 일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최양을 장애가 있는 최양을 네. 안인득이 타겟으로 하고 쫓아다닌 것 아니냐. 위층에 살았다는 무슨 거죠? 이유인지 네. 모르지만 괴롭혔다. 왜냐하면 이 방화의 이유를 안인득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면 위층에서 무슨 벌레를 데려보내는 등 나를 괴롭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나는 보복을 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양을 따라와서 항의를 하고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CCTV를 사비를 들여서 달았는데 거기에다가 오물투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위에 가해 행위가 적발되지 않았습니까? 이걸 경찰에 갖다 주면서 호소했는데도 어찌 보면 시간이 좀 이제 실기한 측면이 있는데 최양을 따라오는 장면도 이번에 KBS에서 공개를 했더군요. 네, 그 CCTV 영상 직접 보겠습니다. 네. 지난 3월 12일 최양 집 앞에 설치된 CCTV 영상인데요. 집 앞까지 따라오는 안인득을 피해서 최양이 황급하게 문 열고 바로 들어갑니다. 따라오는 또 전화 해봐라. 바로 따라오네. 기내 그 아저씨 기내 봐라. 맞네. 세상에. 아 나 진짜 아슬아슬할 뻔했다. 이거 경찰서 갖다 주고 와라 파출소에. 가다가 잡힐 뻔했네.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치면 나 오는 줄 알았다. 배를 계속 눌리고 있네. 한 번밖에 안 눌렸어요. 근데 계속 만지작거리고. 왜요? 저 사람 눌렸어요. 안인득은 돌아가지 않고 계속 앞에서 숨어서 최양 가족들을 지켜봤는데요. 안 가는데. 더 찾아보라. 싫어. 사람 너도 기다리고 있네. 안 가고 저 바위 보이네. 안 가고 저 서가 있어요. 딱 보고 이런 게 됐었어. 싫어하고 있다는 게 너무 무섭다 나는.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엔 집 현관문에 앞에 와서 오물을 투척하고 하기도 했고요. 저 장면입니다. 제 어머니는 거의 정신을 잃었었습니다. 그냥 내가 타겟이 맞구나 확실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단 하루도 그냥 안 불안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생활이 180도 달라졌어요. 완전 하루하루 그냥 울음으로 그냥 시작됐던 것 같아요. 울음으로. 고등학생 최양 장애가 있었고요. 네. 네. 숨진 최양이 큰어머니랑 저기 임대 아파트죠. 네. 임대 아파트에 둘이 살았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안인득이 아래층 살았고 안인득이 네. 언제 알게 된 거예요? 우선 지난해 2월에 처음 알게 됐다고 이제 유가족 진술에 의하면 그런데요. 지난해 6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안인득이 집에 올라와서 벌레를 좀 던지지 말아라 이런 이제 조현병이 항의를 했다고 있었습니다.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무슨 벌레냐? 우리는 여자밖에 안 살고 있다. 그런 벌레 같은 거 던지지 않는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거 믿지 않고 이제 또 계속 찾아왔죠. 네. 경찰에 이야기했지만 별거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찾아왔다는 것만으로 뭐가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사비를 들여서 CCTV까지 설치를 했는데 이제 결국에는 좀 끔찍한 사고를 당하게 됐죠. CCTV 설치하고 한 달 만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다급하게 경찰에 또 설명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저 사람 오물도 던지고 우리가 CCTV도 달았다. 네. 막 밤에 쫓아온다. 좀 이상한 사람이다. 근데 대한민국 경찰이 그것은 별다른 범죄가 아니니까 할 수 있는 게 없. 그것만으로는 네. 네, 지금 현행법상 처벌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네. 물론 오물 투척하고 이런 부분은 재물손괴로 입건돼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지만 네. 피해자가 원하는 거는 이 사람이 더 이상 못 찾아오게 하는 거거든요. 네. 뭔가 경찰이 강력하게 경고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뭔가 좀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주거나 이걸 원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약한 피해자, 특히 여성 같은 네. 어린 학생이나 약한 피해자들의 살인 사건의 상당수가 이 스토킹 범죄가 앞에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집요하게 쫓아온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스토킹 범죄 단계에서 멈출 수 있다면, 막을 수 있다면 살인까지 가지 않는다는 건데. 네. 지난 1월 기억하실 겁니다. 서울 등촌동, 그러니까 이혼한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겠습니다. 지난 1월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살해한 등촌동 살인사건 피해자 딸의 증언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사람 붙여서 뒤를 밟아서 알게 됐고 또 한 번은 그 차에다가 GPS를 장착을 해서 이제 위치를 한 2달 정도 파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따라다니면서 몰래 이제 지켜본 거죠. 또 이제 카카오톡으로 일가족 살인사건 이런 기사들 다 캡처해가지고
막 보내기도 했거든요. 사람을 흥신소에서 구해서 동생 뒤를 밟아서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때도 칼을 들고 2015년 2월에 제가 그때 신고를 했을 때 접근 금지 신청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효과는 사실 못 봤어요.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몇 시간 만에 나와서 저희를 괴롭히는데 접근 금지가 이제 되면은 집 근처에도 이제 오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정말 전혀 개의치 않고 그렇게 행동을 했고 나는 다 죽이고 6개월만 살다 나오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6개월이 아닐지라도 그 정도로 이제 법이 약하다는 걸 알고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보고요. 네, 저희가 보호받았던 것도 없고 또 가해자 측에서 제재 받았던 것도 없어요. 자,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도 여쭤보겠습니다. 제도. 어떤 기준이 돼야 경찰이 출동하는 거예요? 우선 스토킹의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네. 그래서 스토킹이 단순히 따라다니 2개월 넘어서요. 만약에 지금 현행법에 우리 형법에 지금 현행 형법에 규정돼 있는 어떤 그 규정을 저촉할 정도. 예를 네. 들면은 뭐 협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주거에 침입한다든지 네. 아니면 뭐 강요를 하면서 뭐 나를 만나달라고 어떤 협박을 이용해서 강요를 하든지 네, 이런 주거 거면은 침입이나 협박이 있어야 한다. 네,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다가 뭐 허위 사실을 막 얘기하고 다니는 거죠. 이런 네. 거는 다 지금 현행법에 처벌이 되는데요. 그거 거기까지 미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네. 단순히 따라다니거나 지켜보거나 이런 건데 그게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경범죄 처벌법에 아니, 여기 적용되어 보면 있지만 네. 그게 범칙금이 8만 원입니다. 아버지가 8만 원이요. 아버지가 흥신소에서 그 동생 뒤밟아서 칼 갖고 쫓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불법이죠. 그래도 접근 금지 신청했더니 근데 접근 금지를 이제 법원으로부터 받거나 이래도 네, 받아도 별로 효과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무시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스토킹에 대해서 지금 이 범칙금은 너무 낮고 네. 진짜 징역형까지 선고해야 된다, 처벌해야 된다라는 개정안들이 지금 현재 국회에서 한 5개가 계류 중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따로 법안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내용들을 보면은요. 이런 스토킹이 있으면은 형사적으로 그런 징역형, 벌금형 처벌하는 것 외에도 네. 경찰이 우선 출동을 해서요. 네. 경고를 합니다. 이걸 경고를 해서 또 한 번 이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접근 금지 명령이라든지 법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이런 거를 네. 할 수도 있고요. 그 외에 피해자가 너무 불안한 경우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피해자 지원 시설로 아예 입소시킬 수 있는 안내라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그렇죠. 아직 통과는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런 개정안이 쭉 나왔는데요. 네. 그리고 만약에 보복의 우려가 있다라고 네. 한 경우에는 경찰관이 정말 피해자 보호 조치 네. 따라다니면서 할 수 있는 방안까지 개정안에는 올라와 있는데 아직 계속 계류 중입니다. 그러니까 안인득이 만약에 그래가지고 신고했을 때 이 개정안이 통과됐었다면 안인득 만나갖고 경찰이 경고. 당신 그럼 그렇게 하면 경고할 안 수도 돼. 있고요. 또 지금 아까 네. 인터뷰 보면은 피해자가 굉장히 불안해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피해자 지원 시설로 안내를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경찰이 보호 조치를 계속할 수도 있고요. 아쉽습니다만 뭐 지금이라도 사후 약방문이라고 지금이라도 개정안이 좀 통과되면 좋겠습니다. 여성이 살해된 사건 10건 중에 3건이 그 앞에 스토킹이 있더라. 네. 스토킹에 의한 살인으로 추정되는 게 살인만. 네. 지금까지 KBS가 통계가 없어서 KBS가 통계를 했는데 381건의 살인을 보니까 네. 이 중에 여성이 살해된 게 이제 150건이 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약 30% 정도는 스토킹 이후에 살해로 연결된 것으로 집요하게 쫓아다니고 추정이 괴롭히다가 되고요. 살해하더라. 지속적 괴롭힘, 지속적인 이제 따라다님. 네. 그런데 남성의 경우에는 그러한 게 5%로 나와요. 그럼 스토킹이 살인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6배 정도 많다라는 통계를 KBS가 뽑아냈더군요. 네.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요. 예방할 수 있는데도 방치해두는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그 살인을 막으려면 특히 약자의 살인을 막으려면 네. 그 앞에 이어지는 스토킹 단계에서 막을 수 있다. 보호해줘야죠. 이런 겁니다.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임방글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